당신의 삶은 오랫동안 익숙한 길 위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닫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태어난 것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속삭임이며 새로운 길로의 초대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함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다. 위대함이란 타인을 정복하거나 세속적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제국은 보이지 않는 벽돌로 지어집니다. 믿음, 결단, 자기 암시,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하나씩 쌓아 올려집니다. 삶을 단순히 유지하는 수준에서 멈춘다면 영혼은 점점 작아지고 눈빛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제국의 건축가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걸음은 변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의미가 깃들고 평범한 순간조차도 영혼을 향한 초석이 됩니다. 제국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음의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제국들은 모두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꿈, 다빈치의 상상, 간디의 비전, 세상에 보이기 훨씬 전 그것들은 마음속에서 먼저 태어나고 자라나고 뿌리내렸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결국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지어가는가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국의 설계자입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벽돌이 되고 습관이 기둥이 되며 신념이 성벽이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이미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질문 하나입니다. 나는 단순히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제국을 세울 것인가? 네이폴리언 힐의 모든 가르침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그것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확신하느냐,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동기부여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중력처럼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의심할 여지 없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린 제국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면 이미 기초석이 놓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게 꿈꾸고 작게 계획하며 작게 행동하기 때문에 작은 결과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강력한 제국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스스로 그 가능성을 제한해 버립니다. 당신은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은 집 하나를 지으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백 년 뒤에도 무너지지 않을 제국을 세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힐은 욕망은 모든 성취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욕망이 불타오를 때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희미하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당신의 욕망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단순한 소망입니까? 아니면 삶을 걸 수 있는 열정입니까? 철학이란 멀리 있는 추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힐의 철학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품었는가? 어떤 말로 자신을 격려했는가? 어떤 태도로 일을 시작했는가?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짓는 벽돌입니다. 결국 당신의 마음은 씨앗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결정합니다. 빈곤의 씨앗을 심으면 빈곤을 거두고 풍요의 씨앗을 심으면 풍요를 거둡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은 어제 심은 씨앗의 수확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현실은 오늘 당신이 심는 믿음의 씨앗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음의 토양을 갈아엎고 제국의 씨앗을 심을 준비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작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더 크게 상상하고 더 크게 믿으며 더 크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속에서 그린 그림이 바로 당신이 살아가게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나 명예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며 하루하루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가
제국을 세우는 기초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기 전부터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내면의 현실을 먼저 세워야 외부의 현실이 따라온다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이미 제국의 주인처럼 걸으며 생각하며 결단할 때 세상은 조금씩 그 믿음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변한 후에야 태도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먼저 태도를 바꿔야 현실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궁핍한 마음으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풍요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늘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제국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확장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또한 의도적으로 사는 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반응적으로 살아갑니다. 일이 생기면 대처하고 문제가 오면 그제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국을 세우는 자는 다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쌓을 벽돌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어떤 부분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제국 건설자의 마음을 품는 순간 평범한 하루는 사라집니다. 출근길의 걸음도 제국의 길이 되고 작은 업무 하나도 기초석이 됩니다. 대화 하나에도 깊은 의도가 담깁니다.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이 제국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가 하루 만에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성벽이 단번에 완성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벽돌을 하나씩 쌓고 땅을 다지고 다시 쓰며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습관, 그 반복이 바로 당신의 성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국을 짓는 자는 큰 비전만 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매일의 꾸준한 훈련,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제국의 주인으로 대하는 의식이 그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반응적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국을 세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벽은 돌로 쌓이지만 그 성벽을 세우겠다는 결심은 먼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축가는 먼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붙잡은 채 수많은 시행착오와 긴 시간을 견뎌냅니다. 결국 세상에 드러난 것은 마음에서 이미 존재했던 것을 물질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더 네이폴리언 힐은 외부 세계를 지배하려면 먼저 내부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휘두를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 타인의 평가, 상황의 변화가 당신의 감정과 결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은 생각을 지키고 그 생각을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잡초를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무성해져 좋은 씨앗을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주고 빛을 비추면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랍니다.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부정적 확신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열망, 용기를 매일 심고 가꾸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토대를 다지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내 제국을 지탱하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믿음을 흔들 수 있고 작은 확신 하나가 거대한 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며 토양을 붙잡았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깊어질 때에야 나무는 하늘로 뻗을 수 있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폭풍에 쓰러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토대가 없다면 어떤 제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국을 짓는 첫걸음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생각을 관리하며 내면을 지배하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위대한 건축의 숨은 기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마음속에 짓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입니까? 아니면 첫바람에도 흔들릴 모래성입니까? 모든 제국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 길러지는 힘, 확신입니다. 확신은 단순히 희망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증거가 없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내적 선언입니다. 네이폴리온 힐은 말했습니다. 확신 없는 욕망은 바람과 같다. 어디론가 불어가지만 아무것도 세우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주거나 상황이 유리할 때만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국을 세우는 자는 다릅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스스로를 믿습니다. 박수도 확신도 보장도 없을 때에도 그는 전진합니다. 확신은 작은 행동에서 자라납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주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점차 근육처럼 단단해집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 이 목소리가 자라날 때 두려움과 의심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은 실현의 순간에서 가장 빛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상황이 막혀 있을 때, 모든 증거가 실패를 가리킬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힘. 이 힘이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제국의 건축가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당신을 붙들어 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의 어둠 속에서 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것처럼 외부의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내면의 확신은 더욱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외부의 불빛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 안의 불빛이 나를 이끈다. 확신은 또한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는 자유를 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지금 어떤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확신입니까? 제국을 세우는 자는 결코 두려움의 목소리에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는 확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언젠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가벼운 선택입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길로 갈지, 하지만 때로는 삶을 통째로 바꾸는 선택이 찾아옵니다. 네이폴리온 힐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진짜 결단입니다. 진짜. 결단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갈 길을 끊는 행동입니다. 모든 핑계를 불태우고 모든 퇴로를 닫으며 앞으로만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치 다리를 건넌 후 그 다리를 스스로 불태우는 군대처럼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쪽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국을 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오직 이 길뿐이다. 이때 우주는 그의 확신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결단은 단순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집중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그 모든 힘이 한 점으로 모입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명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결단의 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간디는 제국의 폭력 앞에서도 비폭력 저항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진짜 결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불확실성과 함께,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이것이 전환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결단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나는 하겠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만이 진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작은 습관, 작은 실천이 바로 결단의 증거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퇴로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다리를 불태우고 제국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속도를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러나 네이폴리온 힐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의 명확함입니다. 속도는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다면 당신은 전혀 원하지 않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분명하다면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제국의 기초를 쌓는 일이 됩니다. 명확함 없는 속도는 혼란을 키우고 명확함 있는 속도는 제국을 씁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것입니까? 명성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힐은 말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떠도는 배와 같다. 목적이 없는 삶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 원하는 항구로 나아갑니다. 목적은 삶의 나침반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기회가 찾아와도 당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 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불분명하면 모든 유혹이 당신을 끌어내리고 결국 제국을 세우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라미드는 단순히 돌을 쌓아 올린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 아래 세워졌습니다. 왕의 무덤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의 힘과 세월이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의 노고는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명확한 목적은 또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길이 험하고 상황이 불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당신은 목적을 위해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국을 세우려는 자는 먼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성취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제국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 내 영혼을 불태우는 목적인가? 네이폴리언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야말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과 성공을 이루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다. 꿈을 품은 이들은 많습니다. 시작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는 이는 드뭅니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날과 수많은 벽돌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 지루하고 긴 과정에서 인내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인내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전진하는 힘입니다. 실패가 찾아와도 멈추지 않고 장애물이 앞을 막아도 돌아서 길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만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국을 짓는 자는 실패를 단지 과정의 일부로 여깁니다. 실패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건축물들은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성당의 첨탑은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돌을 쌓던 사람들은 아마 자신이 완성된 건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내가 오늘날 경이로운 예술과 역사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노력이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땀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은 압니다. 오늘의 작은 벽돌 하나가 언젠가 거대한 성벽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내면에서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인내는 단순히 고집과는 다릅니다. 힐은 지혜로운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수정하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은 유지하되 방법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욕망은 불꽃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내가 있다면 욕망은 불씨에서 불길로, 불길에서 불멸의 빛으로 성장합니다. 결국 제국은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수많은 날의 인내가 쌓여 세워집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 순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제국을 짓는 자인가? 아니면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자인가? 인내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는 약속입니다. 어떤 위대한 제국도 혼자의 힘으로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로마 제국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산업혁명도 모두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지혜가 모였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불씨라면 그 불씨를 꺼지지 않는 불길로 키운 것은 협력이었습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마스터마인드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협동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 이상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는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가진 한계를 넘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이 결합될 때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많은 이들은 홀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홀로 쌓은 성벽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협력의 힘으로 세운 제국은 폭풍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두려움이 클 수 있지만 함께라면 두려움은 나누어지고 용기는 곱절이 됩니다. 이것이 협력의 비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음악은 한 악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수많은 악기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지휘자의 비전에 따라 하나의 조화를 이룹니다.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협력할 때 비로소 더 큰 힘이 발휘됩니다. 협력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와 목적의 일치입니다. 목표가 다르면 협력은 쉽게 깨지지만 목적이 같다면 서로의 차이는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경청하며 진정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마스터마인드의 힘은 신뢰 없는 모임에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진실된 관계와 공유된 비전 속에서만 그 힘은 깨어납니다. 제국을 짓는 자는 반드시 깨닫습니다. 혼자의 길은 빠를 수 있지만 함께 가는 길은 멀리 갑니다. 당신의 비전을 함께 짊어질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제국을 세울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작은 성벽을 쌓을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거대한 제국을 세울 것입니까?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나 철이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 길러지는 힘, 자기 훈련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훈련 없이는 어떤 성취도 오래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자신을 이끌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동기부여는 아침의 이슬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진정한 힘은 습관화된 자기 훈련에서 나옵니다. 동기가 사라질 때에도,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제국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둥입니다. 자기 훈련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눈앞의 유혹, 순간의 즐거움, 짧은 만족을 거절하는 용기, 작은 아니오가 쌓여 거대한 예를 완성합니다. 제국은 화려한 선택보다도 매일의 절제에서 자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검은 돌을 다듬어 거대한 성벽을 쌓을 때 장인들은 단 한 번도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 집중과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제국을 짓는 당신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훈련 속에서 당신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자기 훈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열어줍니다. 충동과 본능에 휘둘릴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잃습니다. 하지만 자기 훈련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선택의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힐은 말했습니다. 훈련은 자유다. 제국은 하루하루의 작은 규율로 자라납니다. 오늘 늦잠을 거부하는 순간,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순간, 불필요한 소비를 절제하는 순간,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을 셉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세월이 흘러도 제국을 지탱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욕망의 노예인가? 아니면 내 의지의 주인인가? 제국은 자기 훈련 위에만 세워집니다. 제국을 짓는 여정에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말했습니다. 명확한 비전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의미를 잃는다. 비전이란 단순한 희망이나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앞에 없는 미래를 이미 지금 보고 느끼고 믿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개 속의 소망일 뿐입니다. 안개는 형태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쌓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비전은 안개를 걷어내고 형태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선명한 그림입니다. 마치 건축가가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을 바탕으로 성벽을 쌓아 올리듯 비전은 삶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명확한 비전은 에너지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당신의 열정은 흩어집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하며 끊임없이 바뀌는 길 속에서 결국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다면 모든 행동은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짧은 대화 하나, 그 모든 것이 비전으로 향하는 벽돌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의 장인들은 성전을 짓기 전 이미 마음속에 완성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 땅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 건축물을 바라보며 돌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림을 얼마나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까? 비전은 또한 감정의 불씨가 됩니다. 단순한 목표는 당신을 잠시 움직이지만 비전은 당신의 영혼을 흔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비전이야말로 인간이 고난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비전은 또한 당신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기회와 유혹 속에서도 이것은 내 비전에 맞는가? 라는 질문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맞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달콤해도 버릴 수 있고 맞는 것이라면 아무리 험해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그림이 있는가? 그것은 안개인가? 아니면 선명한 설계도인가? 비전이 없는 제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명확한 비전이 있는 제국은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국을 세우는 여정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네이폴리언 힐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꿈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한 단순한 환상일 뿐이다. 당신이 아무리 열렬히 바라고 아무리 선명한 비전을 품고 있다 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마음속 그림자로 남을 뿐입니다. 행동은 모든 것을 현실로 끌어내리는 다리입니다. 욕망은 불꽃이고 믿음은 불씨이며 비전은 설계도라면 행동은 벽돌을 직접 쌓아 올리는 손길입니다. 제국은 생각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딛는 작은 발걸음, 오늘 쌓는 작은 벽돌이 수십 년 뒤 눈부신 성벽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미룹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멈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드는 사람, 불완전한 계획으로도 움직이는 사람, 그들이 결국 제국을 세웁니다. 행동 속에서 배우고 실수 속에서 성장하며 넘어짐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처음 걷게 하는 힘은 완벽한 균형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국을 세우는 길도 똑같습니다. 넘어짐 없이 완성된 성벽은 없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단순히 과정일 뿐 결코 종착지가 아닙니다. 행동은 또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두려움은 자라납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을 무너뜨리고 다음 행동이 또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상상의 산일 뿐 행동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집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 속에서 태어난다. 오늘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내일의 제국을 결정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에도 당신의 손은 이미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멈춰 서 있는가? 제국은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만 세워집니다. 제국을 세운다는 말은 처음 들었을 때 거대한 건축물이나 위대한 역사 속 제왕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정을 따라왔다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제국은 외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먼저 세워진다는 것을 더 네이폴리언 힐이 강조했던 모든 원리, 열망, 믿음, 자기 암시, 결단, 인내, 협력, 자기 훈련, 비전, 그리고 행동, 이 모든 것은 외부의 성공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제국을 짓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새롭게 빚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이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 이미 제국이 세워지고 있다면 결국 세상은 그 내적 변화에 맞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믿음이 외부의 현실을 끌어들이고 내면의 비전이 외부의 길을 열며 내면의 결단이 외부의 장애를 무너뜨립니다. 성공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걸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제국을 만들고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성벽이 됩니다. 제국을 짓는다는 것은
매 순간 내면을 다스리고 의식을 새롭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제국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가? 그 대답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제국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한 걸음, 매일의 작은 벽돌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거대한 성으로 변모시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때 이미 당신은 제국의 건축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국은 밖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 세상은 당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제국을 세우십시오.